자, 이제 좀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입니다. 2020년 경자년 이 새해 첫 국내 주식 시장 거래일과 개장 시간은 몇 시일까요? 자, 1번 1월 2일 9시, 2번 1월 2일 10시, 3번 1월 3일 10시입니다. 자,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국내 주식시장 거래일과 개장 시간은 몇 시일까요? 자, 1번 1월 2일 9시, 2번 1월 2일 10시, 3번 1월 3일 10시입니다. 자, 신년 개장일 시장 정규 시간보다 1시간 연기된다는 이 시청자 퀴즈 힌트까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김태성 대표님께서 이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진행해 주실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알아야 될 투자의 맥을 좀 짚어 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재 우리 시장의 정확한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떠한 매매를 해야지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위치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종목군, 어떤 섹터, 어떠한 스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 시장의 금주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다시피 코스피보다는 강한 코스닥이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했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 IT였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IT에서 시총 1, 2위를 다투는 종목 뭐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으로 몰리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오면서 반도체 IT에서의 어느 정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순 조정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차익 매도 물량, 수익 실현한 물량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보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비보전,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에 대한 임상 3상 실험 실패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죠. 텔콘 RF제약, 에스테파마 등등이 어제는 하한가를 갔고요. 오늘도 회복은 조금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예전에 잘 나갔던 주가 대비 거의 20%에서 30% 정도의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 즉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예전 같았으면 이러한 이슈가 하나 있었으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혹은 기술력이 있는 기반 갖춘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이죠. 자, 그게 뭐냐? 코스닥 시장에 가장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제약바이오죠. 그만큼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 수급이 돈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거 한중일 정상회담입니다. 뭐 이렇다 할 알맹이가 있는 뉴스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중일 정상이 만났다라는 것에 의미부여를 해본다면 그동안에 우리는 중국과의 마찰도 있었고 일본과의 마찰도 있었죠. 중국과의 마찰이 있다 보니 한한령 혹은 사드 여파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주들이 좋지 못했죠.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했던 것, 그죠?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이라 하죠.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회담이 열린 만큼 일단 뚜렷한 알맹이 있는 뉴스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현재 지금 시장은 선순환매가 돌고 있다. 자, 월요일날 강했던 건 화장품주였습니다. 화요일날 강했던 건 여행주였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당 관련 이슈 선순환매가 돌고 있으니 우리는 이 정상회담 일정과 뉴스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지금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좀 산업군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인간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리즘, 즉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대내적으로 아직 이렇다 할 큰 뉴스가 없다 보니까 알고리즘 매수, 즉 프로그램 매수로 계속해서 시장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 저는 이 부분이 1월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계속 랠리를 펼쳐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올해 산타 랠리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지만 1월 효과는 확실히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1월 시장이 좋다면 우리가 어떤 매매를 좀 해야 될까요? 물론 매수를 해서 2주, 3주 혹은 3개월, 6개월 중장기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처럼 선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에서는 짧게 순환이 돌고 있는 혹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혹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섹터의 관련 기업들을 빠르게 짧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매매를 좀 말씀드리려고 굉장히 고민했었다가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 스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과정에서의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위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승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단기적인 매매죠. 자, 그 전에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컨셉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이동평균선의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HTS 차트를 보시면 5, 10, 20, 60, 120 이평선들이 자동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5일 동안에 혹은 10일 동안에 혹은 20일 동안에 해당 기업 종가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아셨죠? 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평선들은 해당 기간의 평균 가격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제가 이격도를 밑에 썼는데요. 이격도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이평선과 이평선, 즉 5일선과 11선, 21선과 61선, 이평선과 이평선의 간격을 이격도라고 합니다. 주식이란 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이격도라는 게 좁혀 있으면 멀어지려고 그러고요. 멀어져 있으면 좁혀지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이평선들의 이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반대로 코스닥 이평선들의 이격도 거리가 거의 없죠. 즉 코스피는 이 이격도를 좁히기 위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코스닥은 이제부터는 위로든 아래든 이 이격도를 벌리기 위해서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코스닥이 앞으로 1월 효과를 인해서 상승한다 생각하고 시장을 대비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종가 베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가 베팅이 있을 수 있고 종가 베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시가 베팅은 말 그대로 장이 시작한 가격에 접근을 해서 오르면 매도하자 이 전략입니다. 아셨죠? 종가 베팅은 뭐냐면 전일 장 마감 종가에 사서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힘에 매도를 하자라는 컨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종가 베팅을 한다라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 언제 사는 걸까요? 오늘 종가에 샀겠죠. 목표는 내일부터 상승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오늘 매수하는 것을 종가 베팅이라고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전약 후강보다는 전강 후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고 장 후반부에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게 2019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의 모습이었다면 4분기 들어서 시장이 전약, 장 출발 좀 약하지만 10시 반 이후 중화권 증시가 시작하고
중화권 증시가 상승을 하면 커플링 현상으로 따라서 강하게 상승하는 후강의 모습들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서 내일 파는 그런 단기 매매를 좀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에 오늘부터 제가 이제 종가 베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종가 베팅의 조건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가 베팅. 오늘도 강했기 때문에 내일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의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강한 종목들의 조건. 첫 번째, 최근 3개월 내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예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최근 3개월 내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뭐죠?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자, 두 번째, 정배열 혹은 61선 이평선 위에 위치해야 된다. 즉, 이 말은 역배열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왜 제가 역배열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자, 정배열 혹은 61선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으면 추세를 타면서 쭉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역배열 상태에서는 뭐냐면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혹은 1년 전에 소위 말하는 물려 계시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요. 조금만 올라가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정배열 구간에 있는 최소 61선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로 골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아무리 좋아도 정배열 혹은 60일 이평선에 위치해 있어도 종가가 양봉이 아닌 음봉이면 그게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조정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봉 마감을 해야 되고요. 자, 캔들에는 몸통과 꼬리가 있습니다. 자, 몸통과 꼬리가 있는데 몸통이 꼬리보다 길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명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3개월 내 거래량이 가장 많은 기업. 두 번째, 정배열 혹은 최소 61선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는 기업. 세 번째, 양봉 마감이고 양봉 마감 캔들이 몸통이 꼬리보다 길어야 된다. 자, 1번은 이해하셨을 거고 2번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3번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봉 마감은 붉은색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몸통이 꼬리보다 길어야 함.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차트에 보면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제가 지금 가운데 그려놓은 네모난 박스가 몸통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 위로 달린 게 꼬리라고 합니다. 자, 꼬리가 길면 길수록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힘이 강할까요? 내려갈 힘이 강할까요? 차익 매도.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이제부터는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긴 거는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통이 길다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강한 기업이 내일도 강하다라는 컨셉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가 베팅 관심 있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꼭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죠. 내일 3시 이후부터 한번 해당 관련된 종목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샘플 하나 가져왔어요. 밑에 거래량 최근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최대 거래량이 붙은 기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양봉 마감을 했죠. 자, 몸통이 꼬리보다 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들을 저희가 종가 베팅을 했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부터 쭉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이날 종가 베팅 하셨어도 다음 날 그 다음 주 5에서 7%의 수익까지 삼성전자 시총 1위 종목으로 5에서 7%의 수익을 볼 수 있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스킬 조건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한 가지 더 예시. 자, 해당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죠. 최근 4, 5개월, 3에서 6개월 내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양봉 마감. 자, 이 상태에서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날 바로 10에서 1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거래량. 그죠? 거래량을 수반한 당일 일봉이 양봉 마감이어야 되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꼬리보다 몸통이 길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한번 볼게요. 안 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죠. 자, 최대 거래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봉 마감이 아니네요. 음봉 마감이죠. 이 푸른색은 무엇을 의미하죠? 앞으로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앞으로 조정을 많이 받는다, 앞으로 올라갈 힘이 없다 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다음 날부터 쭉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들 중에 단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 종가 베팅 조건 종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거래량은 최고지만 양봉이 아닐 경우, 혹은 양봉이나 해당 캔들이 몸통이 꼬리보다 김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3개월 내 최고가 아닐 경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더라도 일봉상 음봉이면 다음날 결과는 뻔하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미국 기업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으로 알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 기업들 그다지 좋지 않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역사상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기업들 왜 좋지 않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화재에 대한 규명을 어제 오늘 지금 밝힌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섹터가 순환매가 돌면 가장 빠르게 갈 거냐,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테마 안에서 뭐 움직이지 않았던 테마들 많죠. 경협주도 안 움직였고요, 방산주도 안 움직였고요, 전기차, 수소차도 안 움직였어요. 자, 그 움직이지 않는 섹터에서 가장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미국 기업, 즉 테슬라, 전기차 대장주가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라는 이야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가져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죄송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 먼저 큰 틀의 시장을 알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시장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대로 거래량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은 앞서 제가 알려드린 종가 베팅 매매 기법을 대입해서 짧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단기 매매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 중에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전기차니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의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까지 이 세 종목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대내외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식만 가지고 올바른 재테크를 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혹은 해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바로 선물 매매인데, 선물 매매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종가 베팅도 알려드렸지만 해외 선물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베팅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선물 옵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테크는 우리가 진입한 시간부터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에게 돈이 되는 재테크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선물 옵션, 특히 그중에서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내가 주식의 ETF 인버스처럼 시장이 빠질 것 같다 해서 매도로 접근하면 시장이 빠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해지의 개념으로, 리스크 관리 개념으로 선물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우리나라가 12월부터 국내 선물 진입 장벽을 확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담보금이 3천만 원이 있어야지만 매매를, 최소 담보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만 12월부터는 1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을 낮췄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지금 많이 쉬워졌으니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꼭 선물 매매를 이번 기회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 2020년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큰 이벤트들이 많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총선, 미국의 대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올라가면서 종목들을 끌어당기는 분위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서는 개별주 매매에 집중을 하시면서 지수 관련해서는 선물 매매로 대응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자, 올해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국내 선물 기준입니다. 국내 선물 기준으로 최소 담보금 3천만 원, 즉 6계약 기준으로 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죠. 자, 담보금이 3천만 원인데 수익이 벌써 600만 원이에요. 20%인 거죠.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한 달 안에 올릴 수 있을 만큼 현재 선물 시장에 매매할 수 있는 환경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하고 같이 주식도 선물도 매매하실 분들은 이 원포인트 투자 레슨 방송이 끝나고 노란통 메신저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원포인트 레슨은 종가 베팅, 그리고 관심 종목, 그리고 우리가 선물 매매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시장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19년도. 하지만 2020년도, 2019년도보다 더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좋지 않은 무기를 갖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다들 좋은 무기 하나씩 장착하셔서, 그죠? 종가 베팅과 선물이라고 하는 좋은 무기 다들 준비하셔서 다가오는 2020년에는 2019년에 했던 후에 다시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대표였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대표님 금주 시장의 포인트였죠. 비보존,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이 신고가 랠리, 여기 세 가지에 맞춰서 이 종가 베팅 기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선물 매매는 또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등 전기차 관련주까지 짚어 주셨습니다.